네, 계속해서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법적 쟁점은 없는지, 또 아울러서 이번 사태로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혐오를 조장한다면 좀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저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모욕죄 적용을 발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형법 이제 311조에 따른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건데,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어떤 그 구성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성소수자, 뭐 게이는 어떻다, 뭐 트랜스젠더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어떤 집단을 싸잡아서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그 집단에게 모욕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되게 좀 부당하고 문제가 될지언정 이게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코로나의 역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이번 사태 후에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좀 관련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좀 국회에서 매번 좌절이 됐던 건가요? 네, 차별금지법 좌절의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제 지난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같은 경우에는까지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 당시가 이제 17대 국회였는데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법안이 발의가 되었어서 그 지금까지 보면은 뭐 한 5개 법안 정도까지가 이미 폐기가 됐고 또 2개의 법안은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가 철회되는 것다는 건 뭐냐면 그 해당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였다거나 아니면은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를 해야지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 발의에 이제 서명을 했던 의원이 자신의 서명을 철회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 법안의 발의가 이제 철회가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이제 그 있는 내용 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를 이제 양성화해서 그런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국가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더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인 말이긴 하지만 제 19대 국회 때 이제 국회의원 이제 비서관으로 일할 때도 그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의 어떤 취지에 공감을 해서 공동 발의에 이제 서명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의원실로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에 동의한 거 철회해라. 이렇게 압력이 와서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그때 19대 국회 당시에서도 이제 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 서명했다가 이제 동의를 취소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간의 역사와는 다르게 조금 움직임이 있나요? 이제 지난 5월 30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게 임기 만료로 그 지난 국회 때 폐기가 되었지만 한번 이번 국회 때 다시 한번 통과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법안들 목록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그 어떤 보고서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안도 이제 포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금 대표 발의를 하겠다라고 나선 그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좀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 이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좀 이제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좀 전체적인 분위기 어떨까요, 지금?
좀 엄혹한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태원 클럽발 이제 코로나 확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의 동선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주로 즐겨 찾는 뭐 게이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게이 클럽에 방문을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확진자를 이제 성소수자라고 단정을 하면서 그 확진자를 막 공격하는 그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던 걸 우리 모두가 지켜봤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성소수자 누구나 성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소수자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또 소수자예요. 이제 우리 국민 중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워낙 적고 대부분 사륜차를 타다 보니까 그러면 소수자에 대해서 보면은 막말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온라인 공간에 대단히 많다. 이런 게 현실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거의 91.1%, 90%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이제 역학조사 발표 때 그 사람의 어떤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이 사람의 어떤 특히 종교도 대단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종교도 사실은 그 신천지라는 어떤 그런 특정 종교의 교리는 코로나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수자라는 어떤 그런 사정이 좀 필요 이상의 어떤 비난을 받는 동기가 된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반면에 그래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이제 개정 입법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차별금지법의 명칭 자체도 좀 평등이라는 그런 명칭을 앞에 좀 넣어서 약칭을 이제 평등법으로 하자. 이러한 논의도 하고, 실제로 이제 21대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그런 개정 시안을 좀 제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성소수자를 놓고 굉장히 좀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 이번 논란 자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차별금지법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을 시정하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되는 다양한 이슈들, 뭐 종교, 성별, 그다음에 뭐 군복무 여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차별이 만연화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떤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발휘를 해서 이런 소수자들이 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의 대립이 없이 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